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164페이지 물권법 서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목차가 나와 있죠? 목차 무슨 게이션? 내비게이션. 자, 그 목차를 매일 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공부 방법 중에서 벽에다가 목차 적어 놓고 매일 읽으라고 했죠? 읽고 계십니까? 읽을 예정입니까? 진짜 합격하고 싶으면요, 목차 무조건 읽으세요. 그러면 내용이 채워집니다. 맞으세요? 자, 지금 물권법 3개로 갑니다. 물권의 가장 대표는 뭘까요? 네? 소, 유권이라고 하죠. 내거, 네, 그죠? 그러면 그 물권 뜻을 갖다가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자, 물권 있게 되면 여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쓴다고요? 그러면 물자라는 것은 물건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럼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지배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그럼 사람의 물건을 뭐 해서? 이제 직접 지배해서. 뭐 해서? 직접 지배해서 뭐 하는 걸까? 예?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거다라고 뭐요? 배타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다? 절대적으로 네, 모든 사람한테 뭐 한다?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배타성이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건 뜻은 여기 사람이 물건을 뭐해서, 사람 물건이야, 사람 물건. 사람이 물건을 뭐해서 직접 지배해서 모든 사람한테 뭐 한다? 주장해서 무슨 성 인정받는다? 배타적으로. 그리고 내 물건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양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책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뭐 하는 거? 그죠? 가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은 뭘까요?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객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뭐가 있고 주체가 있고 물건에 뭐가 있다? 객체가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직접 지배한다고 했을 때 소유권의 가장 대표가, 물건 중 가장 대표가 소유권이죠. 무슨 권?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가치를 지배한다? 네, 무슨 가치? 네, 사용 가치를 뭐 한다? 지배한다라고 들어가.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팔고 돈으로 환산해서 다시 또 다른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뭐다? 교환 가치를. 무슨 가치를?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그럼 소유권은 이 양쪽을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소유권은 뭐다? 전면적 지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 꼭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가끔 타인한테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용가치 지배하다가 이걸 타인한테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무슨 물권? 그래서 무슨 물건 설정해 줄 수 있다? 빌릴 수 있다는 거. 용익물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가치? 자, 토지를 갖다가 매각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팔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 토지를 빌려주는 건 여기 있는 거고,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돈 빌릴 수도 있잖아. 담보. 은행에 토지를 뭐로 제공해서? 담보 제공해서 뭐 받을 수 있다?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환가치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중 방법 중에는 무슨 물건? 담보. 무슨 물건?
그러면 용익물권은 무슨 가치만 지배하는 거고, 요 사용 가치만 지배하는 거고, 담보물권은, 그러니까 은행은 왜 담보 갖고 있으면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하죠. 담보권 실행 가장 대표가 뭐냐면 경매예요. 경매. 뭐 한다고? 그럼 경매라는 것은 처분권을 준다는 얘기. 무슨 권? 돈 안 갚았으니까 그 목적 부동산 경매에 붙여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럼 용익물권은 이쪽만, 담보물권은 요것만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한쪽만 지배한다. 그래서 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뭐야? 다 지배하는 게 아니고 뭐다? 한쪽만 지배한다 해서 무슨 지배? 갖다 붙인 거예요. 일면적 지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근데 누가 내 토지 들어와 가지고 3종 세트, 무슨 세트? 자, 3종 세트가 들어옵니다. 무슨 세트? 내 토지에 누가 와서 뭐 하고 있을까? 순서 기억하셔야 돼. 예? 처음에 나무를 심어 놓고 있어. 뭐 심었다고? 허락 없이 나무를 심어 놓고서 거기다 뭐 한다? 잣나무 심어 놓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매년 거기서 무엇을 잣. 그래서 이 수목을 뭐라 하냐면 원물. 뭐라 한다? 잣은 과실. 그럼 내 토지 빈 토지에다 뭐 심어 놓고 잣나무 심어 놓고 거기서 뭘 가지고 가요? 잣을 매년 따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잣 채취할 때는 보통 TV 보니까 맨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죠. 혹시 보신 거 있어요? 그래서 잣나무, 나무를 심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와서 무단 경작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허락 없이. 그래서 3종 세트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허락 없이, 뭐 없이? 그러니까 지금 토지에 지금 뭐 한 경우 허락 없는 것을 무단으로 샀게요. 뭐라고? 무단 심어놓는 것은 식재. 뭐라고요? 다음 점점점점 해놓고 또 뭐예요? 무단 농작물 경작. 무슨 경작? 무단 경작. 기억하셔야 돼 이거. 아주 한술 더 떠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무단 신축이라고 한다. 무슨 신축? 그러니까 가보니까 뭐 해놓고, 그러니까 누구 토지인데 이거 갑 토지인데 의리 나무 심어놓고 있고 무단 경작은 의리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는 누군데 갑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오랜 동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뭐 하지 않고 가서 안 가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토지가 만약에 제주도에 있으면 자주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해요. 하죠? 물어볼게요. 나무, 농작물, 건물 누구 건지 한번 결정해 보라는 얘기. 자, 무단식재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심은 자일 걸까? 토지 소유자일 것인가? 응? 헷갈려 이게. 심은 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이게 사실은 이 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니고 저 유럽에서 건너온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어디서 건너왔다고? 유럽에서 건너온 법인데 유럽은 중세 시대가 있었죠. 중세.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 구성원들은 토지가 있을까 없을까? 자기 소유가 아니겠지. 보통 누구 거예요? 영주. 그 다스리는 그 영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 다 누구 거? 영주 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토지를 뭐 해서? 빌려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빈 토지에다가 나무 심었으면 그 영주는
누구 거라고 떠들 것 같아요? 신문자 거다, 지 거다. 당연히 누구 영주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 사고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 토지 가서 뭐 하면? 그리고 그 빈 토지에 거기 가끔 뭐 사슴도 있고 뭐 야생동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가서 잘못 야생동물 잡았다가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은 야생동물이 누구 거예요? 무주물이라고 그래. 뭐라고? 무주물. 누구 거라고요? 주인 없으니까 가서 뭐 해서? 잡은 사람이 임자다. 무주물 선자. 무슨 선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힘들었다니까. 이 남은 누구 게 아니고 심은 작게 아니고 누구 거다? 갑 거다. 아셨어요? 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떻게? 역삼각 표시하면 누구 거라고? 갑 거예요. 자, 무단경작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일 것일까? 무단경작자 소유일까? 응? 요번에 보니까 그 아파트 위에 올라가면 뭐 있죠? 옥상 있죠? 어느 사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막 농작물 막 심은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찜찜할 수밖에 없죠. 왜? 아, 맨날 물 주고 그러면 혹시 물 뭐 할까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이 뭐라면 왜 심냐 거기다가 또 하니까 그 동에 있는 사람이 뭐라면 너는 네 동 거나 얘기해야지 왜 이쪽 동 얘기하냐고 그럼 법원 갔더니 또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 사람 말도 공용 부분이니까 무슨 부분이니까 그 사람 얘기도 옳다 했는데 또 가니까 이번엔 뭐야? 그건 아니래. 누구? 그 동 사람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결도요. 그때 사람마다 같아야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판결을 하지만은 사람마다 다 성향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다 판결이 뭐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디서 이제 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대법원에서 어디서? 하급에서 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대법원 판례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판례? 대법원 판례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내가 시험 보다가 틀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대법원 생각이 뭐야? 달라서 내가 틀린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주장은 다 자기가 옳은 거야 틀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 편 들은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 지장이 있어 없어? 지장 없죠? 아니 여러분 많이 먹고 사는 힘들면 지금 공부할 수 없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일하고 있어야 돼. 그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이게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해커스에서 보니까 또 온 가족이 합격했다고 뭐 아버지 합격, 아들 합격 막 나오죠. 응? 그럼 노하우가 전수가 되는 거야. 노하우가. 야 시험 볼 때 이것만 하고 이전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합격해가지고 저한테 온 적이 있어.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엄마가 무슨 극성이야. 그 애 공부시키지. 무슨 중계,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들한테 공부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인강 다 안 듣게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있죠. 제가 수업하니까 하는 거지. 정말 포인트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건 듣지 말고 요것만 들어. 요거 듣지 말고 요것만 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대로 뭐 한 거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그 점수 딱 맞게끔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려고?
다 듣고 그것도 뭐 노트 필기 또 완벽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되는 대로 뭐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단 경작은 누구 거다? 그러면 요것만큼은 뒤집어져요. 어디서? 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혹시 서울이라든지 어떤 아파트 올라오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집에 있으면 온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주변 동네 돌아다니다가 뭐만 보이면 땅만 보면 땅 뭐해서 거기다 심어놓고 또 뭐 쳐놔 거기다가 울타리 쳐놓고 그럼 땅 주인이 와가지고 뭐야 할 수 있는 게 땅 그거 치워버리면 안 돼. 큰일 나. 누구 거니까. 그러니까 갑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을한테. 아니 빨리 그거 빨리 저 해서 빨리 뭐 하시고 가져가시고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을한테 불법 점유 손해배상. 무슨 점유? 아 토지 내놓으라 할 수는 있잖아요. 또 치우라 할 수도 있지. 근데 농작물 누구 거다? 그럼 갑이 을한테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불법 점유 손해배상 청구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은 빈 토지에다가 이제 못 들어오게끔 전부 다 모여놔 이렇게. 응? 철조망 같은 거 막 쳐놓고서 거기다 막 붙여놓지. 들어오지 말라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겁니다. 그러면 무단 신축은 누구 걸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들으니까. 다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냥 판례가 그렇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냐면? 그러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만약에 갑거라 한다면, 갑거지. 건물은 누가 지었는데? 그럼 갑이 우리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 아니, 건물을 왜 치워? 건물 누구 건데? 아니, 만약에 갑거라면, 토지 소유권 한다면은 갑은 우리한테 가서, 아니, 건물 자기 거 아니야? 토지 소유권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누구 거라 한다면, 갑 거라 한다면은 갑은 우리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 건물에서 나가시오. 누구 거니까 건물. 내 거니까. 건물에서 나가라 그러면 또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잖아, 글자가. 그러니까 퇴거. 쓰지 마. 지금 뭘 쓰려고 그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가겠죠. 누구 거라 한다면. 근데 건물이 만약에 을 거라 한다면, 누구 거라 한다면? 건물이 을 거면 퇴거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건물 철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건물에서 나가라 마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무단 신축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잖아. 대부분 판례는 건물은 을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이 그림 이미지 잘 기억해 두세요. 순서 기억해 두시고. 요 두 가지는 판례 태도야. 요건 조문 원래는 요렇게 가야 돼. 근데 판례가 요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기억하세요. 무단 신축하게 되면 건물은 누구 게 아니고 갑 게 아니고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갑은 을한테 가서 뭐 한다? 퇴거. 퇴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대신 내 토지 소유권이 방해가 됐죠. 건물 치워라 할 수는 있어 없어? 그걸 철거라고 해. 뭐라 한다? 그러니까 무단 신축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을한테 예? 자, 철거부터 시작해. 철거는 가능하죠. 치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된다? 퇴거가 안 된다. 예? 근데 을이 신경질 나게 또 반은 또 병한테 임대를 했네? 뭐 했다고요? 임대해서 이쪽은 병이 또 쓰고 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현재 임대했을 때 이 임차인한테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철거. 아니 임차인이 뭔 잘못했다고 건물을 철거 돈을 내가 왜 내? 그죠?
그죠? 그럼 잘 찍어봐. 찍는 거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어. 아니까 답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잘 찍어서 합격할 수 있는지 그거 공부하는 게 학원 공부하는 거야. 다 알면 무슨 문제가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아는 대로 다 합격 문제 없지. 문제는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모르는 문제 잘 찍죠. 그 시험 볼 때는 막 신경이 나. 이게 도대체 뭐 했지?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시험 끝나고 보니까 잘 맞춰 있어. 잘 찍는단 말이야. 가끔 보면 시험은 나와가지고 시험 잘 봤다고 웃는데 나중에 맞추면 다 날아가는 사람 많지. 그래도 다행이야. 그거라도 다행이지. 시험 볼 때. 그래서 이때는 임차한테 철거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찍어보세요. 응? 자, 지금 힌트 드릴게. 지금 여기 무단 신축자한테는 철거가 됐었지. 근데 뭐가 안 됐었지? 그러면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는 철거가 돼야 안 돼. 찍는 거예요.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느낌상 반대. 있다 없다? 그의 책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기억해 두세요. 판례 태도야. 철거를 먼저 기억해. 철거하고 뭐하고? 퇴거. 그럼 요거는 먼저 좀 답을 먼저 보여드릴게. 책자 176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 네. 뭐 더 알아보기 하면은 거기 2번 있을 거예요. 방해 제거 청구와 상대방 있죠.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뭐 했다? 건축. 이게 네 글자로 왼쪽에다가 빈 옆에 큰 데 있죠. 나와가지고 네 글자 쓰세요. 무단 신축. 나중에 여러분들 책 읽으실 때 제가 수업했을 때 들은 왼쪽 여백하고 오른쪽 여백만 찾아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돼. 건너간 데는 뭐 하지 마시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가서 또 뭐해 또 보고서 또 뭐해 또 질문해 또 막 또 질문해. 때가 되면 다 알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무단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게 역삼각형일까 위일까? 주인이 건물주. 을이지.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자, 방해 제거 청구 상대방. 자, 보시면은 거기 첫 번째 점 보시면은 그죠? 진한 글자 보세요.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뭐는 안 된다. 퇴거가 뭐죠? 퇴가 물러날 퇴자고 거는 뭐예요? 거주하는 곳에서 물러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포인트 뭐는 되지만 철거는 되지만 뭐가 안 된다. 퇴거 왜 안 돼? 그 원리가 기억해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 이거 했을 때 이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해됐어요? 그 건물은 누구 거? 그래서 뭐는 되지만 이 철거가 토지 소유권 가지고 방해 제거 치워라 그런 얘기야. 근데 뭐는 안 된다? 퇴거 안 되는 이유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누구 게 아니고 토지 소유의 게 아니고 누구 거다? 건물 소유자 것이기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두 번째 점에 또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있죠. 임대차가 어디서 나왔더라? 기억 안 나요 또? 15가지 계약할 수 있어요? 차차차 기억나요? 임대차. 임대차는 채권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 임대차. 임차인은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건물 뭐는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없죠? 다만 불법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퇴출을 뭐 할 수 있다. 퇴출이 뭐죠? 퇴거. 그럼 반대 기억하세요. 앞으로 무단 신축이 나오면
철거가 되면 뭐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그럼 끝난 거예요. 자꾸 복잡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담 찍는 거니까 무단 신축하면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물은 누구 거 을 거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 가지고 방해 제거 철거는데도 뭐가 안 된다. 근데 임차인한테는 철거가 안 되고 퇴거가 된다. 만약에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돼? 산 사람한테는 건물을 산 사람한테는 똑같이 뭐는데도 철거는데도 뭐는 안 될 것이다. 퇴거는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판례를 딱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두 개만. 됐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무단 신축했을 때 3종 세트를 머릿속에 기억한다. 첫 번째 뭐다? 무단 식재. 누구 거? 그림 기억하세요. 나머지 건 전부 다 삼각형이 정이죠, 정. 지금 뭐라고요? 무단 식재, 무단 경작. 그러면 이럴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가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토지 뭐하라? 내놔. 두 번째 뭐다? 치워. 뭐라고요? 야, 내놔. 두 번째 뭐다? 치워. 그 다음 뭐요? 확. 하지 마. 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자, 이런 세트 명칭을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권? 물권적 청구권 얘기가 들어가요. 자, 무단 경작했습니다. 무단 경작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 경작자 거.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타성이 인정되려면 토지가 하나면 소유권도 몇 개여야 돼요? 하나 되겠죠. 자,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일물일권주의다라고 얘기해. 무슨 주의요? 그 다음에 이 일물일권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시할 때 여러분들 부동산은 뭐 가지고 공시하고요? 응? 부동산은 뭐 가지고? 등기 가지고 공시하고요. 동산은 뭐 가지고 공시한다? 응? 현재 갖고 있는 거, 점유. 뭐 있는 거? 자, 이런 거 가지고 공시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가 이게 쭉 나온 게 물권의예요. 뭐라고? 물권의를 공부한 다음에 책에서는 순서가 물권 뭐 한 다음에 의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유권 있고 여기 뭐 용의물권 있고 무슨 물권이 있어요? 담보물권. 이거는 물권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물권의 종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네 번째 물권적 뭐에 가는 거? 청구권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 공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네, 이건 물건이 변동되려면 뭐 되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잔금 줬을 때 소유권이 넘어올까 등기 쳐야지 소유권 넘어올까 그걸 정확히 얘기하시면 혼선이 와요. 잔금 줬을 때 땅 문서, 집 문서 갖고 있을 때 소유자일까 등기 쳐야 소유자일까? 에? 등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럼 이제 책자 다시 우리 내비게이션 가봐요. 어디 간다? 자, 164페이지 내비게이션 가보세요. 자, 제1장이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물권법 뭐예요? 서론. 그래서 첫 번째가 물권 뭐가 나오고 물권 뜻이 뭐냐 나왔죠? 두 번째 물권 뭐가 나오고 종류가 나오죠?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종류. 이거 뭐가 있고 뜻이 있고 뭐가 있다. 종류가 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물권 효력의 가장 대표가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물건을 침해했을 때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가 바로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시험의 이게 타겟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앞에 내용들은 그렇다는 것 뿐이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1장이고 제2장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자, 물권 변동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공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몇 장? 2장 돼 있잖아, 2장. 자, 3장.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4장은 뭐예요? 여기 4장 나왔네. 뭐가 나왔다고? 4장 나왔네. 5장. 여기 나왔네. 5장. 용익물권 나왔네. 6장.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하나만 지금 하나가 없네. 뭐가 없어? 그 점유가 없네. 뭐가 없다고? 그럼 점유가 도대체 뭘까? 점유가 뭘까? 응?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책.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아파트 후문 쪽이야. 보통 정문 후문 쪽에 보면은 가끔 빈 공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초창기 아파트 입주했을 때 빈 공간에 누가 들어올까? 분명히 그 아파트 단지 살짝 벗어나 있지만 아파트 단지예요. 그럼 누가 거기다 뭐 갖다 놓고? 리어카 갖다 놓고 과일을 팔기 시작합니다. 뭐 팔기 시작한다고? 제가 직접 뵌 분이에요. 거기서 과일 장사해가지고 10년, 한 20년 장사하셔가지고 애들 다 모으고 다 대학부는. 그럼 그분은 뭐 하고 있는 걸까? 그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걸까? 점유하고 있습니다. 뭐도 없는데. 소유권도 없는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긴 누가 와서 또 리어카 들고 과일 장사 들어오면 그냥 둘까? 그냥 가서 박살 내버릴까? 치열한 싸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없으면 점유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구별을 하셔야 돼.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갑토지의 을이 깃발 꺾고 20년 지나게 되면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갑토지에 누가 을이 허락 맡았을까 안 맡았을까? 안 맡았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지은 거 농사. 그래서 몇 년 지나버리면 주인이 안 나타날까봐 막 가슴 졸였는데 2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 어깨 딱 펴고서 뭐다?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점유 취득시효. 무슨 시효? 그러면 갑이 소유권 갖고 있는데 을이 그 토지를 뭐해서? 점유해서 몇 년 지나면 20년 동안 나는 소유의사가 있었다, 평안했다, 공연했다 이런 걸 주장해서 등기를 쳐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뭘 해야지만이? 완성됐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 했을 때? 등기했을 때. 그러니까 점유권은 뭐와 관계없이 소유권 관계없이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남의 토지를 전부 다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점유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물건이다, 물건이 아니다. 아니 지금 물권법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점유권이 물건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점유권도 뭐다? 물건이다. 자, 볼펜 들어보세요. 자, 볼펜은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죠. 그러면 동산이겠네? 여러분들은 볼펜, 동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볼펜이라는 뿐이지. 이걸 권리로 표현하세요. 권리. 위에 소유권도 있는 거야. 밑에 뭐도 있다? 점유권도 있다. 그래서 물건 종류를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 그럼 물건 종류는 거기 뭐가 있다?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접으시고 쓸 생각하지 마시고 용익 물건은 자, 해보자. 지지전. 담보 물건은 유질저. 그러니까 용익 물건은 뭐다? 지지전. 담보 물건은 뭐다? 유질저. 손가락 3개 피시, 3개. 3마디 피세요. 8마디. 9개요, 8개요. 세봐, 세봐. 8마디, 9마디. 아니,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아니야? 8마디잖아, 지금. 그러니까, 점소. 점소. 엄지로 지지전. 유질전. 남들이 무슨 뭐 점 보는 줄 알 거야, 지금. 점소. 그래서 이걸 용익 물건이라고 해요. 무슨 물건? V자. 담보 물건. 지지전. 유질저. 자, 그거부터 먼저 연습합니다. 자, 책자 다시 찾아가 볼게요. 171쪽. 포인트 되는 곳만 찍고 넘어갑니다. 패스하는 것은 보지 마세요. 자, 거기 박스 들어가 있죠. 물건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 매매 계약 가지고 갑을 판다, 산다, 달라, 달라 3가지 있었죠. 갑을 판다, 산다, 달라, 달라. 그래서 갑을은 의사능력, 행위능력. 판다, 산다는 의사표시 문제가 있으면 단독, 통정, 착오, 사기. 단통, 착사. 달라, 달라는 뭐다? 확가적다. 그래서 10가지 고장 생기면 무효, 취소. 무효, 무효, 취소, 취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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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빨리 하면 뭐죠? 무치, 무무치치, 무무무무. 그게 총칙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퍼펙트 유효가 돼서 무슨 세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물건 세계로 넘어가면 물건 종류는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거기 순서 따라서 점유권에다가 동그라미 1번 쓰시고 소유권에다가 동그라미 2번 쓰시고 그 다음에 용익물건에 지상지역 전세권 있죠. 그게 3, 4, 5. 그 다음에 담보물건에 유질저 있죠. 뭐다? 유질저. 6, 7, 8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법 가면은 손가락 딱 3개 피셔가지고 3개 피셔가지고 뭐다? 점, 소, 지지전, 유질저. 해놓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돼 있죠? 자, 유치권 오른쪽에다가 카센터. 박스 오른쪽 빈박 나가세요. 그냥 카센터. 질권 카센터 밑에다가는 전당포. 저당권 옆에다가는 은행. 보통 동네 가면 이 3가지는 보통 있어 없어요? 요즘 은행도 많이 사라지죠? 왜 사라질까요? 은행 안 가고도 뭐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가끔 오면은 인터넷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할 수 없이 어디 가야 돼?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은행 가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이 보면 뭐가 있어요? 예? 이게 난민들이 많아 안 많아? 아,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가 거의 노인들이 사셔. 쇼핑을 못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가 한 대 와가지고, 예? 그 점원이 온 아파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 쇼핑 난민이라고 그래. 뭐라고? 가서 물건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적어도 중개업을 하시면 뭐 하시게 되면 자격증 따시게 되면 그래도 이 중개할 확률이 높아 안 높아? 높죠? 그럼 이거 하신 분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최선의 뭐는 다뤄야 된다? 컴퓨터, 스마트폰 이걸 자유롭게 다스려야지 할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직업이야. 무슨 직업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기 3일 전까지 도장 찍을 수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이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큰 욕심 안 부리면.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거기서 2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본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본건부터 시작하셔야 돼. 뭐부터?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점유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건 아닌 점유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물권법 체계가 잡힙니다.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반장 소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자, 그럼 시험 문제 내볼게요. 지상권은 본권이다. 그거 대답하시면 돼요. 시험에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 지상권보다 본권. 그럼 이제 볼펜 한 자로 드시고 여러분들은 볼펜 동산이 있죠.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볼펜 한 자루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도 갖고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같이 갖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담배 한 갑 사면은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잖아요. 요즘 담배 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옥상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15층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1층 가면 저쪽 구석이 어딘가 있겠지. 가면 전부 다 추워가 달달달 떨면서 담배 피우고 있죠. 그럼 갑자기 자괴감 들어 안 들어? 그거 어떡합니까? 에이, 들어. 담배 끊어야지. 담배 버려 안 버려? 여기다 쓰레기통에다가. 담배 버렸을까? 뭐가 버려진 걸까? 권리로. 본권, 대표, 소유권, 포기, 앤드. 본권 아닌 점유권 포기했죠. 자,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억 안 나요?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소포.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덜어진 담배는 무주물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물? 옆에서 가서 당장 주술까 안 주술까? 죽겠지. 그러면 무주물 선점한 거예요. 뭐 했다고? 그러면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취득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본권부터 시작하세요. 뭐부터? 그래서 V자 푸셔가지고 이게 본권이에요. 원물이면 붙이고 소유권 붙이면 이게 뭐라고? 그럼 하나 남아있는 게 뭐야? 본권 아닌 점유권. 이게 아니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이게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꽃을 피울게요. 본권인 제한물권, 본권인 용의, 본권인 담보,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무슨 권? 물권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 등기 안 쳤어. 잔금 주고 권리증 갖고 있고 현재 살고 있어. 근데 뭐 하지 않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등기 안 쳤잖아.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 안 했으니까 무슨 권이 없을까? 말이 짧습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만 있다고. 그래야지 말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185조가 있을 거예요. 몇 조? 자, 타이틀 제목은 뭐라고 돼 있다? 물권 법정주의. 그럼 물권은 법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는 얘기죠.
등기와 연관이 많은데 등기에다가 아무나 이상한 이름을 적어가지고 등기에 기재하게 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법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물건 개수는 민법전은 몇 개? 8개. 8개죠. 계약 종류는 몇 개일까? 응? 15개. 그래서 8월 달 가면 우리는 815 뭐요? 815 강복지. 그래서 제가 맨날 815 8했더니 어떤 수험생이 합격한 다음에 자기 상호명을 갖다가 815 하는 사람도 있어. 815. 물건 개수는 몇 개? 8개. 계약 개수는 몇 개? 15개. 그래서 제가 15개 계약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죠. 네? 증조, 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가자. 네? 현상 광고 걸린, 고위 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종을 맞이하다. 15개입니다.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다시 돌려가지고 여러분 찾든지, 아니면 이 뒤에 책에 법전이 있어 없어요? 없나? 나 몰라. 어쨌든 몇 가지 계약이 있다? 15,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15가지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들어가. 무슨 원칙? 그러면 이렇습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물건은 8개. 그래서 민법전에 있는 물건을 전형 물건이라고 해. 무슨 물건? 그러면 비전형 물건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전형 물건만 가지고 써야 되지 비전형 물건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자유는 전형 계약이 15개가 있죠. 근데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유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자한테 집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이 중개의뢰 계약이죠. 응? 중개의뢰 계약은 아까 15가지 계약이 없어. 없기 때문에 그건 뭐다?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유니까. 근데 물건은 뭐다? 전형 물건만 가지고 써야 되지 비전형 물건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물건법은 대부분 강행법규가 많다. 무슨 법규? 근데 채권법, 계약법은 계약 자유 원칙이 인정되니까 거기는 무슨 법규가 많다? 대부분 임의 법규가 많다. 이 법법제가 만나는 데가 어디죠? 10가지 중 능는, 단통, 작사, 확가, 적타 중에서 적법성에서 이게 나와요. 무슨 성? 이게 글쎄 여러분들 처음에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앞뒤가 전부 다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들 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한 3코스, 2코스 들어야지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능능, 단통, 작사, 무슨 적타, 확가, 적타, 적법성이 있잖아요. 적법성, 강행 법규도 있고 무슨 법규도 있다. 이미 민법전은 2가지가 섞여 있는데 물건법은 물건 법정제 연관되기 때문에 무슨 법규가 많고 강행 법규가 많고 채권법은 계약 자유니까 임의 법규가 많다. 이걸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 강행 법규 속에는 가끔 모두 있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 임의 법규 속에는 모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나중에 그런 거 내겠지. 근데 지금 그거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칙을 먼저 머릿속에 모여놓고 기억해놓고 나중에 예외적인 것은 나중에 기억해도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물건은 몇 개? 8개. 그럼 이제 185조를 보세요. 한 문제짜리입니다. 물건은 법률,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통해서 만들거나 또는 무슨 법?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조문에 충실하세요. 그 조문을 설명해 놓은 게 밑에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문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밑에 내용 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거나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물건 종류라고만 돼 있죠? 근데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강제합니다. 뭐도 강제한다?
네, 그래서 밑에 170페이지 밑에 보면 2번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가로친 데만 묶어보세요. 뭐 있어요, 여기? 응? 종류 강제, 무슨 강제? 내용 강제. 읽지는 마세요. 한 바퀴 돌아야지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종류 강제도 하고 뭐도 강제한다? 내용. 자, 그러면 171페이지 가시면, 자, 맨 밑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이 있죠. 자, 두 가지만 체킹하세요.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무덤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그 판례입니다. 판례 있죠? 네, 판례 보시면 관습법상 물건을 먼 거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절 보세요. 자, 미등기 뭐라고요? 미등기 무허가 온천이 있습니다. 뭐 있다고? 미등기 무허가 온천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미등기 무허가 뭐요? 온천 옆에 공원을 어슬렁어슬렁 통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1번이 뭐라고요? 미등기 무허가 있죠? 미등기 무허가 가르치시고 2번이 온천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원 있어 없어? 공원. 예? 그 공원을 어슬렁어슬렁 뭐 했다? 통행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다시 이미지 기억해. 뭐라고요? 미등기 무허가 뭐가 있어서 온천 옆에 뭐가 있어서 공원 있어서 왔다 갔다 뭐 했다고 어슬렁어슬렁 통행했다. 요건 관습상 물건이다 물건 아니다? 됐어요? 다시 저보고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미등기 무허가 온천이 있는데 옆에 뭐가 있어서 공원이 어슬렁어슬렁 뭐 했다고 통행했다. 그 무슨 관습법상 물건이다 아니다? 네, 정답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주의 여기? 물건 무슨 주의? 법정주의 한 거예요 지금. 그죠? 잠 쉬었다가 이제 들어갈 때는 어디다 이제 물건정 뭐다? 청구권. 네, 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